김영남 의원께서 아까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까? 일단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범행 동기를 너무 축소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또는 뭐 비상계엄이 결국엔 내란으로 인정이 됐습니다만 범행 동기를 당시 야당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하고 그리고 야당 주도로 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라는 범행 동기 인정 부분이 글쎄 아닌 증거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특검 측은 거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으로부터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그게 군 인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범행 동기와 더불어 이거를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수긍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란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사실은 오랜 기간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발적 범행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간에 대단히 위험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드는데 어떤 겁니까? 지기현 부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건이나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내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거는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할 수 없었던 국회에 군인을 보내서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란이다. 뭐 이런 판단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끝났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입니다. 근데 아까 지기현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시할 때는 그런 거 안 따져도 된다. 그런 걸 일일이 따지다 보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축소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판결 이유를 설시하는 걸 보고 과연 저 사법적 판단은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주문하고 결론만 맞고 중간중간은 이상한 이유가 너무 많고 특히나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뭐 고대 로마부터 중세 그리고 영국의 찰스 1세가 결국에는 군대를 이끌고 당시 영국 의회에 갔다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걸 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헌법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면서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조문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르면 기소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그거로 판단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저는 아까 판결 이유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책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정말 필요 없는 사족을 이렇게 판결문에 붙이는 이유가 뭘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장호지 의원님. 저는 조금 보는 관점을 달리해서 이번 판결이 나왔을 때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반박할 만한 공백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주기현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일반인 기준에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측에서 주장했던 것을 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문장은 이 문장이었다고 봐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굉장히 쉬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가 뭡니까? 경고성 계엄이었다. 예.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비상벨을 울리는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내란이 될 수 없고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 왔는데 저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박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재판 결과를 두고도 여러 그 방송국에서 조사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 예. 여전히 있었습니다. 상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이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목적의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 않았나? 저는 비법조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저 비유도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 그러면 저 비유 자체는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을 정당화시켜주는 겁니다. 너무 좀 긍정적인 표현이죠. 성경을 그렇죠. 읽는다라는 게 목적이. 근데 그렇다면 직위원 재판부가 인정한 내란의 동기, 그러니까 야당이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하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서 정부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것도 뭐랄까요? 제가 보기엔 사실 인정을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게 그러면 목적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비유도 대단히 부적절한 비유입니다. 예. 사실 그냥 뭐 이런 지금 이 판단 이게 재판이다라는 걸 떠나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장 그냥 봤을 때 그냥 아무 상태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아무리 긍정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 수단으로 훔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 주어를 이 계엄에 빗댄 것이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영남 의원이 고개가 갸우뚱해졌다라는 부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형식적,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헌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형식적, 실제적 요건, 즉 형식적이라면 뭐 국무회의를 들 수가 있을 그렇죠. 거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실제적이라면 아까처럼 전시사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예. 오늘 직위원 재판부의 중간 판단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그런데 국회의 활동은 막지 않아.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사실은 거의 모든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계엄 사령관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민간인도 재판을 받을 일이 있으면 군사법정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이 누가 봐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엄법에 따라서만 절차나 내용을 정리하면 아무런 죄가 안 된다는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은 큰일 날 소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예. 형식적, 실체적 요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국회만 마비 안 시키면 돼. 약간 이렇게 거칠게 그렇죠. 말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